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이 서울 양천구 신정 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신정 차량기지 위에 덮개를 씌워 상부를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6일 LG 헬로비전의 시사 프로그램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해 서울시가 지난 2021년 가을부터 신정 차량기지 위에 덮개를 씌워 개발하는 방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난 2021년 가을 자신과 오세훈 시장이 신정 차량기지를 방문해 2시간가량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대체지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먼저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기 과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렇다면 그 장기 과제까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면 궁극적인 목표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덮개를 씌워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수진 의원이 출연한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는 10일 방송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2년간 신통기획을 통해 44곳이 재개발 대상지로 확정돼 8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기획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은평구의 대표적인 노후 주거단지인 불광동 600번지. 지난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이후 답보 상태에 빠졌던 재개발 사업이 최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이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시작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82곳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44곳이 대상지로 확정돼 6만 2천 가구 공급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8곳이 확정됐으며 내년 말까지 나머지 36곳에 대한 구역 지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8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연말까지는 한 22개소, 내년 연말까지는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이 지정이 되도록 현재 모든 행정력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소외지역 정비와 생활 편의 공간 조성, 수변 감성 도시 실현과 도시 공간 혁신 등 4가지 원칙 아래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해제 등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선정했고 지역으로 연계되는 공공시설과 생활 편의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천변과 주거단지를 연결해 활력 있는 수변 공간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한강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기획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의지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제부터 조합도 결성이 돼야 되고요. 이 조합에서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서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오시냐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속도를 내면서 도시 공간 혁신은 물론 사업성과 공공성 등 2마리 토끼를 잡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487억 원을 증액 편성한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올해 기정 예산 1조 1,115억 원 대비 4.4%가 증가한 1조 1,637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분야별 증액된 예산은 사회적 약자 지원 99억 원, 안전환경 조성에 29억 원, 대규모 투자 사업 150억 원 등 모두 487억 원입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에는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과 도시안전종합시설 조성 예산이 포함됐는데요. 각각 118억 원과 3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은평구의 추경 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과 함께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양천구 목 1동과 신정 1, 2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유영주 양천구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 다양한 이슈를 구의원을 통해 알아보는 의정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양천구 목 1동과 신정 1, 2동을 지역구로 둔 유영주 의원을 만나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선 때는 상당히 활동적이었거든요. 자전거로만 한 3,000km를 지역을 돌아다녔으니까 재선이 되니까 이제는 더 많은 게 보여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볼 수 있게 됐고 서류를 더 많이 보는 시간들이 생긴 것 같아요. 4년에 플러스 지금 1년 이어오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이제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데 좀 전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안양천이 많이 바뀌었죠. 안양천에 보면 인조잔디 축구장이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이제 제가 초선 때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반려견 놀이터. 제가 재선되면서 사실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아지들과 우리 견주들께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뭐 한 4년 전인가 영화를 봤는데 우연히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양천구의 아이언맨처럼 우리 주민들을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요거를 차에다 사서 4년 전부터 붙이고 다닙니다. 내가 양천구의 아이언맨이다. 그렇죠. 유이언맨.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좋아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네. 저 유류비 어떻게 법카 쓰나요? 아니요, 유류비 저희 지원 안 됩니다. 주차비는요?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의정 활동을 해도? 네. 오.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어떤 뭐 지방에 어떤 공식적인 출장이나 어떤 기관 대 기관에 방문을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비나 이런 부분은 실비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의정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유류비나 이런 건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 의회에는 그 공용 차량이 있어요. 그쵸, 다인승 차량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지 저희 개인차를 가지고는 어떤 비용을 청구하거나 뭐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잘못 들어오시면 좀 고생해요. 사실은 일방통행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양천구는 아파트 단지로 돼 있으면서 일방통행이에요. 근데 아파트 단지에 또 붙어 있는 것들이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일방통행이면서도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공간이 그냥 이 모래 바닥으로 돼 있던 그냥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봄이나 가을철이 되면 모래먼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고 비가 오면 또 질퍽거려서 또 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 축구 동호회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 자리를 인조잔디 구장으로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때 민원을 제기하셨었고 이걸 만들기까지가 거의 한 3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저녁에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손잡고 와서 여기서 축구하고 놀고 있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쾌적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돼서 상당히 저 자신으로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축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주민의 편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달성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 기자님,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가겠습니다. 네. 네,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주차 문제, 특히나 구도심권의 경우에는 이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다. 퇴근 후에 주거지 인근을 돌면서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차량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실제 해결까지 가능할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짚어봤습니다. 송유창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는 차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20분 동안 지금 주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상시 같으면 보통 한 두세 바퀴 정도는 돌아야지 자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으면 또 한참 걸어가는 데다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 불법 주차한 차량들도 보입니다. 저는 지금 주택가에 나와 있는데요. 저녁 6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주황선을 넘어 인도까지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퇴근 시간만이 아닙니다. 평일 낮 시간에도 주차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주택가의 경우 주차 공간이 아닌 갓길이나 대로변 등에 주차한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 주차입니다. 어떤 때는 뭐 좀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차를 넘으니 이중주차 하다 보니까 접촉 사고를 해가지고 또 뭐 보험 처리 문제로 또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주차장 부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부평 지역의 경우 주차장 보급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19만 3,578면 부평에 등록된 자동차 23만 666대 대비 83.9% 수준입니다. 3만 7,088대의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차장 보급률은 부설 주차장을 비롯해 공영 주차장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 차량의 경우 영업용 차량 등이 제외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주차장을 늘리는 것이지만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통상 공영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국유지 등 토지 매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반면 공공기관 유휴 부지의 경우 매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8천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민간 부지의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민간 부지는 대부분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학교와 교회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공유 주차장이라고도 하는데 최근 부평구의회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유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나 학교나 또는 그 종교시설 이런 곳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 시간이 끝난 이후의 시간을 해당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자. 조례에는 단순히 시설뿐 아니라 수익 보존을 위한 지원과 관리 비용,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참여도가 높아질 경우 지금처럼 주차 전쟁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공유주차장 지원조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가 간다, 송유차입니다.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 정보를 정리한 정비사업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은평구에는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아 재건축과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은평구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별 기간과 절차, 점검 사항 등을 정리해 안내서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서는 이달 중에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배부될 예정이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